오늘은 절대농지에 대한 청기누설을 또 한번 해 봅니다. 우리가 볼 때 절대농지는 절대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꺼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발지 주변에 이런 절대농지가 바뀌는데 보통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하고 이런 개발지에서의 절대농지 가격은 관리지역과 절대농지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질 수 있어요. 뭐 관리지역은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는데 절대농지는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요. 뭐 4, 50만 원, 5, 6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과 60만 원은 취득세, 등록세 값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40만 원, 5, 60만 원은 1000만 원, 2000만 원의 개입관리 지역의 취득세, 등록세 값. 그래서 공짜로 주면 취득세, 등록세가 들죠. 그 등록세, 취득세 값밖에 안 되는 절대농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농지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로서 청기누설 한번 해본다면은 이런 절대농지는 국가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 바뀔 확률이 없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뀐 땅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생산관리지역으로 절대농지가 바뀌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바뀌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이유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 땅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이런 소막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럼 이런 주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럼 무슨 땅이었었냐? 똑같아요. 이런 농지였었습니다. 근데 농지가 왜 생산관리로 바뀌었고, 이 생산관리가 조금 지면 이렇게 계획관리로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집들이 똑같은 이게 농업진흥구역인데 이렇게 집들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절대농지에다 지은 집들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절대농지에다 집을 지었느냐? 절대 도시민들은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공인중개인 분들이나 일반인들은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던 데는 왜 들어설 수 있었느냐? 농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절대농지가 건폐율 용적률이 더 계획관리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민들에 한해서는 어떠한 특혜가 있느냐? 이렇게 소막을 짙은 뭔가를 지을 때 이게 지금도 소막을 지은 거죠. 이 절대농지에다 지을 때 빡빡하게 지었잖아요. 2층까지 허가를 내요. 계획관리 지역은 바닥 면적이 건폐율이 40%인데 이 절대농지는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리고 2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120%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에 한해서? 농민에 한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렇게 소막도 짓고 여기서 살고 있는 자기 주거 공간에 주택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건폐율 용적률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온 저장고 같은 것도 지을 때는 오히려 건폐율 용적률이 많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다 지어야 되고 농업진흥구역에다 지었을 때 보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건 농민들에 한해서 이런 특혜가 있는 것이지 도시에 사는 나한테는 무슨 특혜가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대농지를 하더라도 보다시피 개발이 안 되는 곳의 절대농지들은 건물이 굳이 많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절대농지에다 집을 많이 지었다 한들 의미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미군 부대가 들어오는 이런 지역은 이렇게 보다시피 거의 다 건물로 가득가득 들어 차 있습니다. 절대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이런 절대농지라 하지만 주변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런 곳에 집을 자꾸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절대농지인데 이렇게 고덕 신도시 주변에는 이렇게 건물들을 농민들이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렇게 창고도 짓고 자기가 살 주택도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지어서 주거도 하고 창고도 짓는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주택들이 생산 관리 지역으로 바뀝니다. 생산 관리 지역으로 바뀌었다가 뭘로 바뀌어요? 또 주거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은 오로지 농민들한테만 하는 것이지 나에게 도시민인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도 보면 이렇게 시골에 보면 대디팜 생체 체험 농장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승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어서 이렇게 시골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고덕 파이스 마켓 그러니까 절대농지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크호스 승마 클럽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지어서 있다 보면은 이런 땅들이 뭘로 바뀌느냐 바로 옆에처럼 개입관리지역으로도 바뀝니다. 이런 땅들은 조금 있으면 뭘로 바뀌어요? 생산관리지역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언제든지 오히려 이렇게 생체 실험마을이라든가 체험마을, 승마 이런 것들을 절대농지에다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저장고 또는 그래서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나는 도시민인데 자꾸 뭐 어쩌란 말이요 그러는데 여러분 농민은요 귀농귀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또 특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민이라고 해서 오히려 농민보다 특혜가 더 많아요. 귀농귀촌했을 때. 그래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주변에 절대농지를 만약에 우리가 구입했을 때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는 곳에 절대농지를 구입했을 때 여러분이 농민이 되고 귀농귀촌을 한다면 이 형질이 바뀔 수 있고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농민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받아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뭔가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여기처럼 형질도 바뀌고 형질이 바뀌면 가치가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면 부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국가가 바꿔주지 않아도 스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동산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절대농지는 절대 안 바뀐다는 개념은 절대 바뀌시고 여러분이 항상 시청을 잘하면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절대로 도시민도 절대농지를 사서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반드시 개발지 주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큰 부자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생체
체험 농장, 다크호스 승마 클럽 이런 것들처럼 정미소 이렇게 정미소도 지었죠. 이런 정미소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다 관리 지역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큰 부자가 되고, 또 이 정미소도 이렇게 삼성전자 고덕 신도시하고 딱 붙어 있는 곳에 정미소를 갖고 있다면 이쪽은 지금 아파트들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경계선에 정미소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또 큰 부자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절대 농지를 절대 미워하는, 절대 개발이 안 된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절대 오히려 계획관리 지역보다도 더 멋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후원 꾹꾹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는 그날까지, 부자 되는 그날까지 길 안내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부자 되세요.